자,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방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학기가 됐을 때 지난 학기와 큰 차이가 없었던 그런 방학들을 타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시기들이 여러 번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나는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스터디 코드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금까지 만나왔는데, 방학이 지났을 때에 역전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이 지났을 때, 내년 1학기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머리의 차이 아니고요, 어떤 수업을 듣느냐의 차이도 아닙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집중도 있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라는 단어 안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방학이 무슨 뜻입니까? 놀 방에 배울 학입니다. 배움을 잠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배움을 놔야 되는데 왜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가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학습이라고 하죠. 학은 무언가를 배우는 행위고요, 습은 혼자서 무언가를 익히는 행위예요. 자, 방학은 이 학습 중에서 학을 놓는 거예요. 우리 학기 중에 수많은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배워왔어. 겨울방학에는 그 배움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학교 수업을 안 들으니까 그래, 방학 때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방학 때 학교 수업 대신에 또 다른 배움으로 막 채워넣습니다. 학원 인강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그걸 듣는데 겨울방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방학의 핵심은 이 학을 하는 게 아니라 습, 무언가를 더 익히는 것,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실력이 쌓이는 과정은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익히는 과정에서 훨씬 더 그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일타 강사의 인강을 들을 수가 있는 환경이고요, 같은 반의 1등,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배우는 과정은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죠. 누가 더 잘 익히는 과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학기 중엔 어때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수업을 보내면서 시간을 쓰고요, 남는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학원도 많이 다니잖아요. 학기 중에는 계속 시험이 있어요. 모의고사도 있고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그런 시험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무언가 진득하니 내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익힌다거나 내가 필요한 능력을 깊이 있게 훈련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쏟을 여유가 학기 중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방학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시간이 많아집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학기 중에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그 시간들, 그쵸?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필요한 능력을 익히는 데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겨울방학,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족했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혼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나도 많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방학 때 가장 많이 공부를 하는 수학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 개념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스터디 코드에서는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을 가져다 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어떤 개념과 공식을 우리가 풀어야 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끄집어 와야 되는 겁니다. 가져다 와야 돼요. 가져와서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걸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하는 이 개념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진득하니 보면서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을 끄집어 올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개념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렇게 될까, 왜 저렇게 될까 계속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그 개념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수학 선생님의 강의를 암만 듣는다고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 개념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들었던,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개념일 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1시간 동안 한 문제만 푸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 양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1시간 동안 한 문제밖에 풀지 않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수많은 개념을 끄집어와서 이 문제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문제 풀이 과정을 설계해서 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는 하기가 너무 어렵죠. 진도는 계속 나가니까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깊이 있게 고민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방학 때는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개념에 대한 이해, 어떤 개념을 끄집어 오는 능력, 그걸 가지고 와서 풀이 과정을 설계하는 능력, 문제의 양은 많지 않아도 돼요. 어떤 하나를 보면서 깊이 있게 몰입하는 그 훈련을 지금 하셔야 돼요. 영어랑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처음 보는 글을 그 자리에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훈련시켜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지문을 해석하고 독해하는 그 내용을 본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능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깊이 있게 읽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다음에 훈련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더 훈련을 해야 할지 그것들을 혼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의 독해력, 해석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수업 위주의 공부, 빨리 문제 풀고 해치워버리는 그런 공부랑 차이가 납니다.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실력은 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문제 풀이의 양이나 어떤 개념을 내가 빨리빨리 많이 암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떤 하나에 깊이 있게 몰입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머릿속에 그 능력을 훈련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강의를 받지만 성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무조건 그냥 수업으로 도배하는 그런 방식은 피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수학, 국어, 영어에서 우리가 향상시켜야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하나하나 집중해서 몰입해서 여러분들을 혼자서 익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국어, 영어, 수학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혼자서 훈련해야 되는지 짧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다른 영상 국영수 컨텐츠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이번 방학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암만 그래도 이 배우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론을 이쯤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학기 중에도 그 배우는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배우는 과정도 필요해요. 또는 학기 중에 열심히 했지만 내가 혼자서 익히기에는 그 개념이 너무 어렵고 너무 많아서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강의를 추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대한 공부를 다 끝냈다면 새로운 학기, 다음 학기에 대한 선행은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그 과정에서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만 이걸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불안해서 계속 학원을 끼워 넣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혼자 하는, 익히는 이 공부를 절반 이상으로 늘린다 이 생각만 갖고 이번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셔도 필요한 수업은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아마 채울 거라고 그건 믿습니다. 공부를 멈춰야 되는 이 방학 때 대한민국 수험생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품었겠죠? 답은 명확합니다. 그죠? 방학, 배움을 놓는 거예요. 배움을 놓는 대신 지금까지 못했던 혼자서 익히는 그 과정을 확보하는 시간이 방학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신다면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표를 꺼내서 수업으로 점철되어 있는 계획이라면 그 계획표는 찢어버리고 다시 내가 지금 학기 중에 지금까지 제대로 익히지 못했던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계획을 잘 채워 넣으시고요. 그것만 잘 이번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한다면 아까 저희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년 1학기 때 완전히 달라진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도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으니까 내가 익히는데도 시간을 써야지. 내가 지난 방학 때 이런 익히는 과정에 시간을 써봤더니 정말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게 느껴져. 온몸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공부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전환되어 있을 거고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전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각 학년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다른 영상에서도 또 다룰 예정이고 국어, 영어, 수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스터디 코드의 다른 컨텐츠들 찾아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이번 방학 때 내가 무엇을 익히는 데 집중해야 하는지를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그 계획대로 이번 남은 방학 3월 전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의 친구들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공부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